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매일 아침 주요 뉴스 세 가지 전해드리고 또 기자가 고른 뉴스까지 아주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 오늘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첫 번째 더 뉴스는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언급한 예. 환빠가 주말 사이에 이제 매우 뜨거운 감자였는데 예.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발언의 맥락을 해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른바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예, 환단곡이란 책 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비롯된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979년에 쓰인 책인데 이제 이게 한민족의 고대 상고사를 주제로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다. 네,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 넘어서 뭐 이집트나 예. 서유럽 끝까지 뭐 이렇게 지배했다, 영향을 미쳤다. 그런 뭐 주장이 담긴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유사 역사학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하는 게 주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 유사 역사학을 그 토론의 영역으로 좀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어제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일단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아직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환단곡이 1970년대 쓰여진 책이었군요. 네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환국이라고 이제 거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환단곡인데 그 유럽까지 지배했다는 약간 극단적인 좀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뒷받칠 만한 고고학적 증거나 뭐 사료가 지금으로서는 전무한 위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이 환단곡이를 언급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교육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이제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그대로 하자면은 역사교육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박 이사장이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박 이사장이 이런저런 답을 이어가니까 다시 또 이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지 근본적인 입장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보면은 이 유사 역사학인 그 환단고기를 뭐 입장 차이, 뭐 다툼 뭐 문헌 이렇게 언급하니까 역사학자들은 물론 이제 정치권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위선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라고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환단고기는 이 역사학계에서는 역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명확히 위서로 보고 있죠.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김남준 대변인 답을 조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긴 했는데 다만 이제 뭐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친일사관을 또 거론하기도 했는데 즉 이제 이게 친일사관이라고 하는 것과 환단고기와 같은 유사 역사학이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잘 대응하고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향 이사장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이제 뉴라이트 학자로 분류되는데 그런 비판을 좀 받았던 인물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래요? 기자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SNS를 하는데 제 SNS 친구분들 중에 이제 역사학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번 환단고기 좀 논란이 지금 불거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유사 역사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아마 이제 이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SNS에 그 대표적인 유사 역사학 그 추종자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유사 역사학의 폐해는 사실 그 단순히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 대통령이 이제 기왕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 불러일으킨 만큼 그 우려 또한 좀 명확히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이제 국회 청문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예. 김범석 쿠팡 의장이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수요일 청문회 예정된 상황에서 이제 김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거고 그 사유서에 이제 담긴 내용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이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고요. 예. 이 김 의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그 박대준, 강한승 이 두 전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측의 반응은요? 예, 과방위 청문회인데요. 예. 그래서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최민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예. 불출석할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뭐 네. 과태료든 뭐 그 출석하라고 통보를 보내든 재통보를 보내든 뭐 이런 구인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아주 강하게 하기는 쉽지 그러니까요. 않죠. 쿠팡은 우리나라 이 온라인 마켓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그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가 거의 또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쿠팡의 경우 이제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이제 신뢰했고 예. 또 이용했던 초거대 음.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에 뭐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긴 했지만 사실 이번 유출은 그 강도가 사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쿠팡의 규모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쿠팡에서는 이 유출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그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김범석 의장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비즈니스 일정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고요. 이게 또 그 글로벌 기업의 CEO라고 이제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CEO답게 좀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CEO가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잖아요. 네, 네. 미국 기업들 이런 큰 사고 치면 청문회 때 불려 나와서 큰 질타를 받고 또 책임을 지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마 비판 기조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참고로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전체 의원이 이제 107명인데 42명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선 의원 중 장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잖아요. 예, 예. 그동안 꽤 있었고 이제 최근으로만 놓고 보면 우선 이게 지금 초선 모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격인 의원이 이제 김대식 의원인데 여기도 출연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김대식 의원이 이제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장 대표를 향해서 연말까지 노선을 변경하라. 사실상 이제 데드라인을 던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소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좀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예. 김재섭 의원도 이번 주 수요일 있을 그 초선 모임을 언급하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섰네요. 자, 국민의힘 내용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내용이 사실 제가 이거 주제만으로 지금 한두 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 초선 모임 또한 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분기점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평가일 것 같고 그래요. 그 최근 상황을 보면은 심지어 이게 친윤의 핵심이자 PK 중진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발언이 좀 세게 했잖아요. 똥 묻은 개 발언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TK 중진인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원직을 던져버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건데 그 당 지지율 추이나 그 추이를 제가 이제 좀 봤는데 그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이제 오르지 않은 상황이 보통 이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 어쨌든 지금 연말 데드라인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당장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뭐 비대위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좀 극단적으로는 분당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역대 선거를 보면 그 당내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항상 분당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후보들이나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의원들은 갈수록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래요.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기자가 뽑은 더 눈여겨볼 뉴스는요. 그 한 백화점에서 이제 푸드코트인데 식사를 하려던 뭐 이들한테 이렇게 고객들이죠.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탈의를 요구해서 백화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혐오다. 그리고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까지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오후에 그 SNS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식사를 이제 하려던 이들에게 백화점 보안 요원이 노조 조끼를 벗어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 담겨 있었고, 그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들이 백화점 내에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간 건데 단순히 이제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은 이제 이게 수요일 날 이제 SNS에 올라왔고 목요일부터 이제 언론의 취재가 막 이어졌거든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사과 입장문을 내놨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까지 나서서 토요일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까지 낸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설 공간인 거고 2022년에는 이제 법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노조 조끼 똑같이 입은 노조 관계자가 이제 판결문을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방문했다가 보안관리대원에게 제지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권위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 침해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번에 이제 백화점 측이 이제 해명한 걸 보면 다른 고객이 이제 불편해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 일부 이제 노조를 좀 혐오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되레 이제 피해 고객을 비난하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고객이 불편해했다라는 실체적 정황은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 정황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전혀 없고 사실 실제로 그런 민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것을 이유로 이제 복장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데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라는 거는 전혀 해당하지 않은 차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